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합니다. 칭찬이 없는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여동생에게 반복되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하는 21세 여대생입니다. 아빠가 자신한테 뭔가 제대로 해냈을 때만 피식 웃으면서 잘했네 이런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여동생에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동생의 얼굴에 항상 그늘이 졌고 스스로 답답해하고 인생을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공부는 해보려고 하고 과외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마가 그 외의 시간에 더 공부를 안 한다고 또 채근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동생의 능력을 발견해 주고 싶은데 본인은 또 놔두라고 하네요. 여동생이 아빠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해서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회사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마 여동생이 고3이거나 하여튼 고2거나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런 처지를 아빠가 비관해서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그게 또 괴롭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갑자기 차 안에서 유리를 손으로 깨부시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하고요. 알바를 하자니 왜 알바를 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고 독립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또 편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동생이 문제다. 또 아빠가 또 이렇게 힘들지 않냐. 엄마는 왜 동생을 채근만 하냐. 네, 이렇게 이제 가족의 문제를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문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주로 가족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문제는 납니다. 네, 제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드리죠. 진짜 문제는 항상 나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가족의 문제가 더 문제시 되잖아요, 나한테. 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담이 되는 건 뭐겠어요? 네, 지금 현재 여대생이라고 하니까 학업과 진로가 부담이 되고요. 관계가 부담이 되고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 몸맘이 부담이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은 동생도 나중에 하고 아빠도 나중에 하고 나부터 하세요. 네, 나부터의 그 나가 뭘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세 개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 개라고 했습니다. 내 몸맘, 일 또는 공부,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가 있어요. 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예, 사회. 예. 보통 이제 세 개죠. 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사례자의 경우에는 공부 또는 진로가 되겠죠. 학업 또는 진로가 됩니다.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은 공부 쉽게 하기, 만약에 이게 내 진로가 아니다 싶으면은 진로 선택 쉽게 하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는 내 몸 마음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되게 내 몸 마음은 이제 건강해지기 또는 외모 만들기 이런 게 되겠죠. 또 관계는 친구 관계 또는 이쯤 되면 이제 이성 관계 이런 게 됩니다. 이렇게 나부터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훨씬 낫죠. 네, 또 아빠도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동생도 문제지만은 나도 문제 아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신다면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하던 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꼬이고 더 엉망이 되고 나도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나부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음식 삼킴에 대한 불안과 저체중이 고민인 23세 여대생입니다. 삼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고요. 알약도 거의 씹어먹고 액상 진통제는 터뜨려서 짜먹고 네, 물도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고 밥도 아주 오랫동안 씹어서 죽같이 만들어야만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말랐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삼키질 못하면 마르게 되겠죠. 네, 158cm인데 36kg이라고 합니다. 저체중이죠. 곧 취업 면접이 있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적어도 몇 년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방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당장 닥친 건 취업 면접이잖아요.
네,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근데 내가 취업 면접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불안해집니다. 더 못 먹습니다. 더 살이 빠집니다. 면접 결과가 더 나쁩니다. 네,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상태 그대로, 나는 지금 저체중이고 나는 음식을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대로 가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거든요. 네, 그럴수록 네, 해도 안 되고요.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했던 건 언제부터 시작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당당해지면은, 면접에 대해서 당당해지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네, 첫 번째가 마음가짐입니다. 그동안은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속마음은 회피입니다. 나한테 이게 해가 될까봐 내가 벌컥벌컥 삼킨다든지 알약을 갖다 그대로 삼키면은 나한테 뭔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막혀가지고 기도를 막혀서 크게 힘들었다든지 이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완치하겠다. 무슨 약으로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한약으로 완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훈련이 되겠죠. 훈련은 이제부터 음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은 죽이잖아요. 근데 죽에서 고용 음식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거죠. 네, 바로 진행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모이 정도, 요 정도의 이걸 갖다 씹지 말고 그걸 삼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조그만 세 모이만큼만. 네, 이렇게 죽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밀기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 몸이 저항합니다. 내 뇌에 있는 회로가 저항을 하죠. 토하기도 해요. 그래도 굴하지 말고 계속 밀당을 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너무 심하면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처음으로 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밀고 당기기 하면서 훈련하면은요, 점점 고용 음식을 먹게 되고, 알약도 먹게 되고, 이렇게 삼키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저체중 완치 훈련을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오른쪽 광대뼈 쪽이 아프고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38세 주부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특히 오른 눈이 피곤할 때 어깨가 뭉친다는 겁니다. 오른 얼굴과 광대가 같이 아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늘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오른 광대가 커질까 걱정이 돼서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다나 봐요. 어렸을 때는 이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오른쪽 얼굴을 이제 손으로 한번 밀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년 이상이나 지속됐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오른 광대가 옆으로 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락 마사지 등 치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신경 쓰지 말자,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되뇌어도 증상은 수그러지지 않고 하루 이상 지속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른 광대가 아프고 어깨가 뭉치는 거는요, 근육의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이죠, 근육. 네, 딴 게 아닙니다. 네, 근육이 긴장하는 건 또 왜 그러겠어요? 네, 제가 원인이 하나 그랬죠. 힘듦과 지나침이라고요. 또 피로는요. 또 피로하고 눈도 또 피로하시다고 했어요. 눈 피로도 힘듦과 지나침이 원인입니다. 즉 과로가 원인이 되는 거죠. 오른쪽만 왜 그러냐? 그런 것은 이제 한쪽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이유든 내가 오른쪽에 더 많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20년 전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것도 이제 회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는 이제 왼쪽에 생기는 거거든요, 뇌에서. 네, 그럼 오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게 이제 주고받거니 하면서 증세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광대가 이제 옆으로 벌어졌다고 지금 문제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경 쓰기가 되고 회로를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둔감 훈련, 물 2리터 마시기, 매일 운동에 밀당. 증상에 대해서는 느끼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 대신 내가 이때 내가 일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친구랑 모임을 일을 하겠다, 이걸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 하기.
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것만 하면은 해결한다고 하는 게 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선택해서 바로 하기. 네, 그게 이제 훈련이 됐던, 쉼이 됐던, 일이 됐던, 돌봄이 됐던, 네,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세요.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고요. 등 따가움, 어깨 결림, 피로 등의 불안한 48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등이 따갑다고 하네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등받이에 닿는 부분이 따갑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어깨 결림이 오면서 더 따갑고요. 출근 시 지하철 버스에 앉아 있을 때도 등 따가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걸으면 증상이 사라지고요. 대신 골반 아래로 또 통증이 있다고 하네요. 아침마다 물음변을 보고 그래도 또한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좋아지지 않는 또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네요. 등 따가움 이런 증세를 일으키는 거는 뭐 우리가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인대가 있고 뭐 내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등 따가움은 뭐의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은 또 왜 문제가 되나요? 신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경을 뭔가가 누르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뭐가 눌러요? 근육 뭉침이 눌립니다. 네, 근육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육 뭉침은요. 그리고 또 신경 눌림은 또 원인이 뭐겠어요? 생각 과다가 또 일으킵니다. 근육 뭉침도 일으키고 또 같은 이제 이 자극에 대해서 머리에서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 통증 회로라고 제가 하잖아요. 생각 과다가 있으면 통증 회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어깨 결림, 이것도 근육 뭉침입니다. 움직이면 증세가 좋아지는 이유는 동작에 의해서 동작을 하면 근육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근육 뭉침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 과다가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움직이면은 그만큼 생각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통증의 회로가 줄어드는 거죠. 네, 깨지는 거죠. 일부가. 네, 그래서 증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 여기 또 물음변 피로의 원인이 전부 다 합쳐보면은, 네, 힘든가 지나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은 어떻게 해요?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둔감 훈련, 생각 줄이기 훈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물속 걷기입니다. 네, 해보세요. 매일 물속 걷기에 밀당,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면은 이제 나중에 감량 다지기 훈련까지, 그러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말 더 심해지거나 지속된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